자, 오늘 7월 15일 금요일 시장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계좌 관리를 하면서 도움될 만한 정보를 드리자면 평가 손익 영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는 타이밍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 타이밍은 하루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는 타이밍인데 돈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지금 원화 가치가 점점 작아진다 하더라도 돈을 당장에 안 굴리면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돈 있을 때마다 매수하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빨리 예수금으로 다음에 환승할 거 찾아서 또 매수하고 돈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사야 될까 고민을 하고 당장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빨리 주식을 매수해서 그게 수익이 아니더라도 손실이든 수익이든 당장의 결과만 빨리 보고 싶다면 그거는 도박 중독입니다. 당장에 내가 매수를 해서 손실 10,000원이든 수익 10,000원이든 결과를 보고 싶은 것은 요즘 게임들 캐릭터나 아이템 같은 거 뽑기 하는 것처럼 똑같은 뽑기 도박 중독과 같습니다. 도박 중독으로는 절대 주식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박 중독증은 아마 주식을 하면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해당이 되었고 주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식 중독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독증을 평가 손익 영원의 즐거움을 아는 걸로 치유하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 손익 영원의 즐거움이란 내가 당장 아무 손익이 없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계좌에 당장 손익이 없어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구나라 믿고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 평가 손익을 영원 유지하시는 분들은 아주 자신을 잘 조절하고 잘하시는 분들이시며 매수 타이밍은 저처럼 매일 매매하는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시라면 며칠에 아니 몇 주, 한 달에 한 번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고수분들 중에서도 몇 주에 한 번씩 날카롭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잘 참을 줄 안다는 것이며 평가 손익 영원히 가져다주는 심적 안정, 그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 심적 안정이 없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에 생활비가 필요하게 힘들게 전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 한 달 안 벌려도 기분 좋게 유지할 수 있어야 성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오전장에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라서 저는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원웨이 하락장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나 매수해볼까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안 했지만 여기선 오늘 3%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삼성전자만 코스피가 무너지는데도 계속 1%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서 설마 했는데 이걸 반등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반등한 자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공포가 심한 시장인데 지금 제 관점으로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봤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매수 포인트가 아니며 당연히 최고의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계속 지속이 돼봤자 시간이 지나봤자 잘해봐야 횡보, 안 되면은 하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지수 차트를 보면 만약에 오늘 원웨이 하락으로 마감했으면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지금처럼 윗꼬리를 달았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떤 캔들이 뜬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황금선 위에 있어도 폭락해서
황금선까지 반등해서 황금선을 터치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황금선을 회복한 다음에 유지해주는 단계입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이 하락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코스닥 차트는 2주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내려올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과연 2주가 넘어도 잘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2주 안에 다시 무너지는지만 관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큰 기대는 없으므로 지수 체크는 평소 생각과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계속 상황이 변해도 그 상황에 맞게 돈을 벌 수 있는 틈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과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장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어제 시장에서 차트랑 거래대금이 멀쩡한 것은 진원생명과학과 진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갭이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눌림목을 잡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눌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집중만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지만 갭이 떠서 시작하는 바람에 이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어제 3천억 근처까지 나왔는데 오늘 눌림목이 거의 퍼펙트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눌림목 종목에서 시세가 잘 나온 편입니다. 아무리 제가 바이오 종목과 친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진원생명과학과 친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저가 3%에서 플러스 11%까지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많다 하더라도 눌림목에서 시세가 얼마 나오지 않고 그대로 계단으로 내려가는 종목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대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오늘 어제 생각을 하긴 했지만 눌림목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또 어디에 홀렸냐면 오늘 상장을 한 HPSP 이쪽에 홀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말이 안 되게 더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했어도 모자랄 판에 더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신규주가 8시 40분부터 봤을 때 항상 따상에 더블에 매수 대기가 걸려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수량 배분의 목적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목적 가끔씩 그 2배에 쌓인 물량이 55분 넘게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장할 때도 더블에 걸려있던 게 풀리는 시간이 한 57분이었나? 58분이었나? 장시작 2-3분 전에 풀렸습니다. 2-3분 전에 허매수가 풀리고 나서 보합까지 내려왔다가 1분 만에 40% 뻥튀기 돼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상장한 HPSP는 장 시작이 다 돼가도 매수 잔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한 100만 주까지 남았었는데 거기서 다시 수량 배분 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량 배분으로 받을 목적의 매수세가 대량으로 쌓이면서 더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수량 배분의 목적인 물량들 예상 체결가가 5만원 그리고 10만 3천주 1030개 계좌가 1030개 주문이 100주씩 가져갔다는 뜻인데 100주씩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분위기 때문에 더블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블에 시작했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당연히 수량 배분으로 들어온 목적의 이 물량들은 잠깐의 공짜 수익을 노리려는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1%라도 올라가면 나와야 되는 이 10만 주와 원래 공모주들 그런 물량들이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이런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유통 물량이 없어도 기간의 화격이 높아도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세력은 2배 뻥튀기 돼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수량 배분의 목적과 저 같은 단타의 목적으로 서로 먹고 도망가려는 생각을 가진 개인만 들어왔다면은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뻔한 겁니다. 유통 물량이 적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면 신규주로 돈 버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일 것입니다. 세력은 관심도 없는데 분위기상으로 뻥튀기 돼서 이게 다 먹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세력이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원래 어제 계획처럼 진원생명과학에서 눌림목 매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홀려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수량 배분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몇 퍼센트 뛰기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시선을 쏟다 보니까 진원생명과학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수량 배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25,000원 근처가 아니라면 전혀 생각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25,000원에 시작을 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분명히 장중에 기관의 매수가 이것보다는 강했을 겁니다. 지금도 매도량이 좀 줄어들면서 기관의 매수 수급으로 잡히고 있는데 만약에 공모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시작을 했다면 오늘 시장에서 아마 기관의 순매수가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배 뻥튀기가 돼서 합리적인 가격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수량 배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잠깐 뛰어오를 때 몇 퍼센트라도 챙길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100주를 받아가지고 몇 퍼센트 챙길 목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5만원짜리 100주 받으면 500만원, 500만원으로 한 2%만 챙겨도 10만원, 10만원의 수익이 공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만 있으면 잠깐 집중해서 10만원을 얻는 것이니까 이쪽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더블 5만원이 아니라 49,900원에 시작을 했다면 저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5만원짜리를 5만원에 매수 잔량이 한 1,500만 주가 쌓였는데 매수 잔량이 당연히 1,500만 주니까 내가 5만원에 100주 체결돼서 잠깐 차익을 못 챙긴다 하더라도 어쨌든 5만원이 깨지는 순간에 본전에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배의 매수 잔량이 쌓이지 않은 상태로 49,900원에 시작을 해버렸다. 그러면 밑에 받쳐주는 매수 대기가 없어서 한 방에 10%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5만원에 받아봤자 실패해도 손실을 안 보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49,900원이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그로가 잘못 끌려서 아쉽게 마무리했는데 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분위기 이런 종목들만 찾아다닌다면 요즘 시장에서 그렇게 많진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래가 많이 나오는 게 일동제약인데 이게 첫 출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양봉의 크기와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또 다음 거래일에 눌림이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완전히 첫 출발이 아니라면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눌려지는 오전에만 승부를 내야 되지 그걸 끝까지 들고 가려거나 양봉을 무조건 보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양봉 상태에서 그 다음날 눌림목은 강하지만 양봉이 이미 두 번 뜬 상태에서는 그 뒤에 눌림에서 혹시나 수익이 났을 때 먹지 못한다면 장대 음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동제약에서 거래가 많이 몰렸습니다. 코스닥은 처참한 수준인데 한국파마가 양봉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첫 출발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 각도를 봤을 때 눌림으로도 활용하기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거래 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뽑으라면 오늘의 거래대금 대장은 일동제약입니다. 새로운 종목이 빨리 더 나와주면 좋겠으며 나오지 않는다면 평가 손익 영원의 즐거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